네, 이번 영상에서는 수시 실기 전형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좀 고려했으면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9월 모의고사를 마치면 매년 수시 실기 전형 원서 접수를 하면서 우리 최대 입시하는 친구들이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. 그동안의 모의고사라든지 어떤 모의실기 테스트나 모의고사 이런 시험들은 조금은 좀 수동적인 면이 있죠. 스케줄대로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냥. 근데 이 수시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던 부분에서 이제 진짜로 내가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신중을 기하는 데 있어서, 그리고 그런 시점에 온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세 가지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수시 실기 전형 그냥 대충 뭐 몇 등급 정도면은 이 학교겠지 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점수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. 한 체대 같은 경우가 점수를 아주 세세하게 오픈을 해놔서 보기가 좋거든요.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상담 오는 걸 보면 등급, 저 4등급 후반인데 어느 대학교 쓸 수 있을까요? 뭐 5등급 초반인데 이 대학교 몇 감이면 붙을 수 있을까요?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,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지도해 주시는 지도자분들께서 그걸 해 주실 텐데 학생도 좀 알면 좋아요. 보통 학교가 전형 총점 1000점으로 구성이 되거든요. 간혹 뭐 용인대나 원광대, 이렇게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기도 한데 보통 1000점 만점이죠. 1000점 만점에 내신이 30%다 그러면 내신이 300점 만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몇 등급일 게 아니라 3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냐가 중요합니다. 300점 만점 중에 학교마다 반영 비율, 기본 점수 부여하는 것도 다르고, 그래서 그 점수는 직접 손으로 모집 요강 보고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학교는, 고등학교는 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바로 나옵니다. 그래서 물어봐서 그 점수를 아는 것도 좋죠. 그러면 그 등급에 몇 점인지가 나오고, 또 이게 중요한 게 학교마다 내 등급이 다 달라요. 내가 전교과에서는 5등급이어도 반영 방법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서는 4등급대로 환산이 되기도 하고, 또 어떤 학교는 조금 불리하게 환산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학교의 점수를 뽑아보는 게 중요하고, 디테일한 내 점수를 꼭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. 그 다음에 학교별로 이렇게 전년도 커트 점수들을 우리 지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내신 점수가 나왔다면 거기서 전년도 커트 점수와 비교했을 때 내가 실기에서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, 그것이 만약에 실기 올만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힘든 어려운 사냥 느낌의 지원이 될 거고, 실기에서 연습할 때의 기량만 내가 해도 된다, 좀 여유점이 있다 그러면 좀 안정적인 느낌의 지원이 되겠죠. 그래서 단순히 몇 등급의 몇 감이 아니라 학교마다 등급도 다 다르고, 뭐 실기 배점표도 급간이 균일하게 안 떨어지는 뭐 강남대나 이런 한체대 같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몇 감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내 점수를 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학교를 지원할 때 그 학교에 대한 애착도 더 가고, 내가 준비하는 것도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동기부여에서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점수를 조금 명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. 두 번째는 실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. 많은 친구들이 연습하다가 나 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, 나 좀만 준비하면 할 수 있어, 실기장에서 내가 할 수 있어, 이런 자신감만 가지고 약간 희망 고문 같이 좀 희망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수시 실기 같은 경우는 조금 냉정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실기는 두 가지인 거예요. 두 가지. 첫 번째는 내가 연습할 때 그 기록을 만들 수 있느냐, 두 번째는 그 기록을 실기장에서 할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하는 기록을 내가 그 만드는 빈도수도 좋아야겠죠. 빈도수도. 내가 뭐 그냥 심심하면 하는데도 나온다, 그 기록이. 근데 그 기록만 하면 내가 그 학교를 붙는다 이러면 이제 안정지원인 거고,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본 기록인데 될 거는 같은데 이러면서 사냥지원인 거고.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. 연습 때 한 번도 못 했는데 지도하시는 분들이 말은 하죠. 분명히 나 할 수 있다, 요런 포인트만 잡히면 할 수 있다라는 기록들 실기장에서 실기장 파워가 작용해서 각성이 돼서 순간적으로 이제 최고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. 특히 뭐 제머리라든지 투척 종목, 순간적인 힘을 쓸 때 좀 발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나는 그렇게 될 거야, 나는 실기장 체질이야 막 이렇게 믿을 게 아니라
내가 연습할 때 그 기록을 낼 수 있는지, 실기장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단 한 번의 기회에 낼 수 있는지 등을 좀 냉정하게 분석하고 지원 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, 점수를 조금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좀 분석해 보시고, 두 번째는 실기라는 가능성, 앞으로 남은 가능성, 내신은 다 했으니까 가능성을 볼 때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보시고,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수시 많은 친구들이 실기 전형 지원을 하는데, 실기 전형 하는 친구들 보면 옆에서 안타까운 게 이미 자기가 그 대학교 학생이 된 줄 알아요. 실기장 한번 갔다 오면 막 못하는 아이들도 주변에 많이 보이고, 자기도 조금 못했는데 또 그거는 잘 모르죠. 그래서 그 약간 막 있어요. 처음 해보는 경험이니까 되게 막 어른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? 벌써 막 대학생이 된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. 우리 수시 실기 전형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. 이게 여러분 정시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. 정시 갑니다, 무조건. 그래서 수시 실기 전형 하면은 아무래도 천안권 대학들이 많을 거고, 충청권 그 대학 있는 학교 내신 보통 지원하는 등급들이 보면 4, 5, 6등급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. 이 친구들 당연히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성적대에 있으니까 수시에서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되겠죠. 자,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보통 대다수의 학교들이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볼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정시 간다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 실기 준비 열심히 하시면서 학교에 있는 시간 아니면은 뭐 짜투리 시간들 잘 활용하셔서 탐구 한 과목 욕심내서 진짜 정시 간다 생각하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자칫해서 잘못됐을 때 마지막 정시라는 기회도 놓칠 수는 없잖아요. 그 기회도 잡아내기 위해서는 탐구 한 과목 꼭 하셔야 됩니다. 뭐 기존에 국어를 잘했다면, 수학을 잘했다면 그것도 계속 같이 가도 좋고요. 자, 결론 세 가지입니다. 그냥 내가 몇 등급에 몇 과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전 과목 내신 등급이 아니라 그 학교에 맞는 내신 등급을 알아야 돼요. 학교에 맞는 내신 등급을 알 거면, 어차피 계산할 거면 그냥 내신 환산점을 알면 더 좋죠. 그 환산점을 알면 내가 실기가 몇 과하면 안정적인지, 몇 과까지는 예비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알 수 있고, 종목별로 보면서 아, 이 종목을 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,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좀 많이 보완해야겠다, 요런 계산이 되니까 첫 번째 점수 잘 확인하시고, 두 번째는 실기를 너무 희망 섞인 생각하지 마시고, 이제는 진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냉정하게 자신의 가능성을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. 내가 연습 때 해낼 수 있는지 빈도 생각하시고, 타율이라고 하죠. 타율, 실기장에서 할 수 있는지, 이 두 가지 고려하셔서 좀 냉정하게 실기 가능성 확인해 보시고, 마지막 세 번째는 수시에서 합격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. 정시 간다 생각하시고 탐구 한 과목이라도 해서 수능 끝까지 손 놓지 마시고, 이 수능 원서 접수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. 정시 간다 생각하시고 수능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 뭐 다치지 마시고 수시 실기 전형 힘내서 진짜 다들 뭐 좋은 결과 붙어가지고 저 잘 됐습니다 이런 댓글 보면 저도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또 우리 아이들도 수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, 뭐 날씨가 추워집니다. 다치지 않게 몸 관리 잘 하시고,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잘 고려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여러분들 20살 맞이하는 이번 수시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수시에서 붙어가지고 내년 1월 2일 날 성인 된 거를 정말 막 양껏 아주 그냥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얘기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